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 전차 승무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2 전차는 90년대 러시아의 경협 차관을 빌려주고 러시아 경제가 어려워지자 현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일명 불곰 사업이라 그래서 당시 러시아군의 최신의 전차였던 T-80U를 현물로 한 30대가량 받았는데요. 이 전차는 현재 육군 과학과 훈련단 그쪽으로 배속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육군 제3기강여단에 있다가 그렇게 배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3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잘 만들어진 전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T-80U를 연구를 해서 우리 K2 전차를 만드는데 많이 그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 그 서방권 전차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육군에서 하는 말로 심수도화, 쉽게 말하면 잠수도화, 스노클링, 이걸 해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이 잠수도와 스노클링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K2 전차에는 그 스노클링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서 잠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요, 우리 K2 전차에 특수방독면이 있는가? 이것이 특수방독면이거든요. 러시아 전차 병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물속으로 심수도화, 이게 K2 전차는 4.1m 이 정도 깊이의 강을 도화할 수 있는데 이게 물이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균열이 있어서 셀 수도 있고 해지가 꽉 안 닫혀서 셀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그 물 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개발하자, 우리에게 없다면 개발하자, 승무원 안전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쓰고 있는 방독면은 IP5라는 특수 방독면인데요. 물속에서 2시간 이상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2시간이면. 우리 스쿠버 할 때 그 압축 공기 그걸 메고 들어가잖아요. 그 2시간 버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도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그 공기호흡기를 메고 들어가지만 2시간 버티는 건 없어요. 보통 30분입니다. 그리고 길게 나온 것이 45분인데 그 육체를 많이 쓰게 되면 호흡량이 많아져서 그 사용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육군이 도하 훈련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스노클 장비를 탑재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이게 4.1m, 자료에 따라서는 4.2m라고 나온 것도 있는데요. 왜 그러면 4.1m냐? 이것은 우리 전국에 있는 강을 조사해 봤더니 4.1m 정도 되면 충분히 도할 수 있다, 그 정도 그 통계가 나와서 4.1m로 했다고 합니다. 또 안정상의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전차 도하하는 모습을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면 전차가 물속으로 간다.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죠. 저게 실전에서 이제 저렇게 써야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훈련이어서 전차 승무원들 간이 콩알 말릴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전차하고 우리 K2 전차의 차이점은 뭐냐면, 러시아 전차의 그 스노클 장비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 그 구경이 작습니다. 우리 K2 전차는 스노클 장비 위에 전차장이 올라가서 조종수에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 전차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저 T-72 전차 같은 경우도 이제 스노클 장비가 있는데, 흙탕물이잖아요. 저 흙탕물에서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조종을 할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러시아 전차는 전차장이 스노클 장비에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물속에 들어가서 조종수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저 강물처럼 흙탕물일 때 계기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계기 조종.
들어갈 때 방향을 정해놓고 그 계기대로 조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훈련 장면인데요. 여기 아주 유용한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전차병이 저렇게 흙탕 물리 같은 경우는 막 물이 뚝뚝 떨어지죠. 완전 밀폐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총까지 쏘면서 아주 실전적 훈련을 하는데요. 저는 러시아의 저런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글로벤키 훈련장에서 훈련하는 것인데요. 이 전차병이 지금 특수 방독면을 쓰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승무원들이 있잖아요. 훈련병들인데 완전히 잠기게 해서 여기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탈출해 오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즉 IP 방독면이라는 것입니다. 저게 물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화생방 이런 지역이나 또 화재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인데 제가 그 착용 장면이나 이런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화면 보시면 전차 승무원들이 러시아 글로벤키 훈련장에서 이 IP 방독면 이 착용법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목에 걸고 착용을 하고, 이것은 산소 발생기입니다. 산소 발생기. 여기에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 방독면 쓰는 것과 똑같겠죠. 이렇게 씁니다. 일반 우리 그 방독면이 앞면만 가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나면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럽고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차 해지를 열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전차를 잠기게 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안에도 이제 승무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 이제 부력도 형성이 되는 것이네요 하고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차 승무원의 모습인데 참 러시아인처럼 생겼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것 같네요. 어떤 군인이든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그런 것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IP 산소 발생기인데요. IP5라고. 저게 우리나라 K2 전차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속에서 고장난다든가 전차가 멈춰버린다든가 아니면 물이 새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저런 훈련을 받고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우리 군은 저런 훈련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저런 특수 방독면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히 개발해서 공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관련 국가들이 벨라루스, 러시아 위성국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차 승무원이 훈련을 받았던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보시면 벨라루스 군대에서 우리 대대 전체가 이런 장치를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각자는 수영장 바닥을 따라 물속으로 한 바퀴 돌았고 그런 다음 우리 중 3명은 모의 전차 포탑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한 바퀴 돌 정도니까 저게 2시간 이상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하다 그러거든요. 충분하다는 것이죠. 주 산소 발생기가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서 2개의 백업 산소 발생기가 있으며 각각 5분 분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는 산소 발생기가 매우 따뜻하므로 물속에 껴안고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인명을 경시한다, 그렇게 지금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BTR 80 같은 경우도 그 내부 격실이 좁아서 거의 꾸겨지다시피 그 병사들을 태우고 다녀서 인명을 경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IP5 이 특수 방독면을 보면 인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주 산소 발생기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보조 예비용 또 산소 발생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량 5분짜리.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구조대원의 호흡기와 동일한 시스템입니다. 이 IP5가 그렇다는 것이죠. 카트리지 내부의 반응으로 인해 호흡하는 공기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쉽게 의식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걸 잊으셨나요?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가슴에 있는 그 산소 발생기, 거기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된 공기가 우리가 들이마실 때 상당히 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열에 대한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이 소리죠. 현재 우리 구조대원들이 많이 쓰는 공교호흡기인데요. 이게 국내 제품입니다. 산청이라는 곳에서 만든 곳인데 이게 보통 30분용, 긴 것은 45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압축 공기를 이
통에다가 봄배라 그러는데 이 봄배에다가 압축 공기를 충전해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감압을 해서 레귤레이터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 광고가 있는 영상인데 저걸 보면 완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체험을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RP5 산소 발생기를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착용합니다. 완전히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생된 공기는 약간 뜨겁다고 합니다. 들이마실 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2시간 조금 넘게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Этот принцип использован в аппаратах, с которыми идут на задание элитные спецподразделения боевых пловцов. На 2 часа. В акваланге такого размера человек может продержаться под водой не больше 10 минут. Но есть и 2 огромных минуса.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기한 특수 방독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차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K2 전차가 심수도와 능력이 있는데 전차 승무원들의 비상시 안전을 위한 저런 특수 방독면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큰일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연이라든가 관련 업체에서 저런 특수 방독면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